우리 태원이 형은 눈물이 날 것 같은데 다른 팀원들이 옷을 너무 잘 입어가지고 좀 부담이 되는데 언제든지 떠나도 괜찮은 사람이 추구미입니다. 끼고 깃타를 이렇게 치면 여러분 사랑합시다. 예. 0.1을 뺀 나머지만큼 사랑했나? 사랑했구나. 저의 죄책은 이게 뭐죠? 저기요. 채책이랑 어울리는 착장이요? 다른 팀원들이 옷을 너무 잘 입어가지고 좀 부담이 되는데 그래서 옷장에서 가장 멀끔한 옷을 한번 골라와 봤습니다. 제가 가져온 책은 문학과 지성사 시인선으로 나온 초록의 어두운 부분, 조용미 시인의 시집입니다. 여름의 초록에서 그늘, 어두운 감정을 발견한 이제 시인의 문장들이 가득합니다. 서울 출판 예비학교에 왔을 때 동료들이 워낙 뛰어나가지고 그에 비해서 그만큼의 노력이나 열정도 없는 것 같아서 좀 불안에 휩싸여서 지내다가 그들도 이제 불안한 감정과 각자의 우울이 있다는 걸 발견하고 그럼에도 열심히 하는 모습에 좀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장을 뽑아보면 긴 장마로 초록의 색상표는 완벽한 서사를 갖게 되었다. 좀 어찌 보면 지금이 장마와 같은 힘든 시기인데 이 시기를 좀 지나고 견디다 보면 더 나은 미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한번 뽑아봤습니다. 제가 오늘 입은 옷은 평소에 좀 검은색이나 무채색의 옷을 많이 입는데 색 있는 옷으로 많이 입으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녹색 셔츠, 시집의 테마와 알맞는 녹색에다가 제가 좋아하는 검정색으로 매치를 한번 해봤습니다. 모두한테 한번 주고 싶긴 한데요. 이제 한 명을 뽑자면 저기 원지 누님한테 이제 처음에 누나를 봤을 때 연두색 옷을 입고 있었던 게 좀 인상적이기도 했고 SBI 마케터 반 중에서 가장 활력이 넘치고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시집을 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제일 인상 깊은 책을 골랐습니다. 카피를 보고 저도 모르게 구매했었는데요. 카피가 29.9세는 0.1을 찾아 헤매볼 것.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고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았다. 그것이 내가 12월에게 배운 가능성이다. 입니다. 네, 그니까 작년 12월에 읽었는데요. 제가 30을 앞두었다는 사실이 진짜 믿기지가 않았어요. 정말 이런 것도 없고 막막했었거든요. 근데 난다에서 시의적절 시리즈로 이 책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제가 고성경 시인과 같은 나이라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처음 이 책을 읽을 때는 저보다 먼저 30을 보낸 사람한테 위로받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공감이라는 것도 엄청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하품 누구니? 책 자랑. 제가 이 책을 12월에 읽었으니까 그 전에 쓰신 책이실 거잖아요. 어쩜 이렇게 알맞은 날짜에 알맞은 이야기를 배치했는지 감탄하면서 읽었고요. 이 목차가 날짜 형식으로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어가지고 먼저 읽지 않고 날짜에 맞게 읽었더니 좀 더 와닿는 느낌이었습니다. 맞아요. 제가 12월에 생일이기도 하고 크리스마스도 있고 해서 12월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한 해가 마무리되면서 따뜻해지는 느낌?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자는 느낌이 나서 12월을 좋아합니다. 가슴 떨리게 설렜던, 손에 땀을 쥐도록 긴장하느라 자주 우스워졌던, 수도 없이 흔들리느라 내내 멀미를 느꼈던, 0.1을 뺀 나머지만큼 사랑했던 나의 20대. 0.1을 뺀 나머지만큼 사랑했나? 사랑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내 오래 남았던 문장이에요. 지금 제가 보내는 시간도 시간이 지나면 더 다른 이유로 또 사랑하게 되겠죠? 짜잔! 흰색에 빨간색으로 포인트를 줬습니다. 괜찮나요? 이 책의 제목이 29.9세인 만큼 예지에게 선물하고 싶은데요. 사실 30을 앞둔 모두가 읽으면 좋겠지만 지금 딱 예지가 이 책을 읽으면 저만큼의 감동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예지한테 이 책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아무렇지 않을지 몰라도 서른이 다가온다는 사실이 그때 되게 힘든데 먼저 겪은 사람의 위로와 공감이 예지에게 큰 힘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생각이 참 많은 사람인데요. 그게 좋을 때도 있지만 때론 스스로를 괴롭히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생각들을 한 문장으로 엮어주는 책을 평소에 즐겨 읽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제 머릿속에 강하게 남았던 한 문장은 바로 내 인생의 목적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이었는데요.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살아가기 위해선 심플하게 살아가야 한다를 좀 머릿속에 각인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은 물건을 비우는 것부터 마음 챙김, 소식의 즐거움까지 심플해지기 위한 다양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서 생각과 마음을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는 말을 좋아하는데요. 언제든지 떠나도 괜찮은 사람이 추구미입니다. 지금도 마음이 복잡해질 때는 책꽂이에서 이 책을 꺼내드는데요. 그리고 물건을 정리하기 위해 당근마켓도 열심히 하고 굿윌 스토어에 기부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계절마다 교복이라고 불리우는 옷들이 몇 벌 있는데요. 여름에는 더워서 이것저것 챙겨 입기가 좀 번거로운데 그동안의 여름들을 돌이켜보면 이렇게 유독 블랙 앤 화이트를 즐겨 입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심플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 제 마음속에 있는 불안도 옅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네, 맞아요. 유독 좋아하는 여름의 교복은 이렇게 하얀색 반팔 셔츠에 검정색 롱스커트. 착장이 가벼워 보여서 좋고 또 코디에 신경 쓸 필요도 없어서 제 추구미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가끔 습이 등교할 때 제가 다른 컬러의 상의를 입으면 친구들이 놀랄 정도로 제 여름 교복이랍니다. 검정 치마 밴드를 좋아해서 검정 치마만 입는 건 아니고요. 하필 제 퍼스널 컬러도 대비감이 좋은 겨울 쿨톤이라서 이렇게 블랙 앤 화이트를 즐겨 입습니다. 이 책은 민지한테 선물하고 싶습니다. 이유는 민지는 제 기준 멋진 풀 소유자이기 때문에 장난이고요. 사실은 삶을 바라보는 태도를 함께 나누고 싶은 사람이라서 민지가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일단 SBI 독서 이력서에도 작성한 책이고요. 동네방네 소문내고 싶은 그런 책인데요. 이 책은 표지부터 힐링이에요. 김창완 아저씨의 유명한 짤이 있잖아요. 동그라미 이렇게 여러 개 그리고 찌그러진 동그라미도 동그라미입니다. 이게 표지에 있어요. 네, 에세이인데요. 김창완 아저씨라고 불러도 되겠죠? 여튼 김창완 아저씨가 매일 라디오를 진행을 하잖아요. 라디오를 23년 동안 진행하면서 쓴 원고를 모아서 엮은 책이에요. 그래서 책의 톤 자체가 따뜻하고 계절이 세세하게 잘 느껴지면서도 읽는 내내 몽글몽글한 기분이 들어서 감성 충전 치트키라고 볼 수 있어요. 아니요, 저는 잔소리 듣는 게 제일 싫어요. 사실 우리는 어른들의 내키지 않는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잔소리를 내내 듣고 꾸역꾸역 듣고 살아오다가 갑자기 어른이 되면 잔소리의 진공 상태에 내던져지잖아요. 그 후로는 뭐 간간히 불편한 오지랖이나 아니면 뒷담이나 듣고 다니죠. 근데 사실 저는 살면서 정말 듣고 싶은 진짜 어른의 잔소리는 들어본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책 속의 잔소리를 들으면 다 치유가 됩니다. 뭐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그 누가 아닌 자신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보세요. 마음 맞는 친구 찾아보세요. 속 시끄러울 땐 길을 떠나보세요. 이렇게 잔소리 하는 거죠. 이런 걸 이제 김창완 아저씨가 아니면 누가 알려줄까요? 저도 이런 잔소리를 어릴 때부터 들었다면 더 좋은 어른이 되었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그래서 더 김창완 아저씨의 이래라 저래라가 선물 같아요. 난 이런 잔소리거리 많이 담아뒀다가 적재적소에 꺼내주는 그런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최대한 김창완 아저씨랑 비슷하게 입어봤는데 이렇게 그냥 흰 티에 블레이저 툭 걸쳐서 자주 입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룩의 킥은 바로 이 안경인데요. 김창완 아저씨가 즐겨 끼시는 안경이랑 최대한 비슷한 걸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끼면 이런 느낌이고 이렇게 끼고 기타를 이렇게 치면 굉장히 비슷하죠?
저는 마음 같아서는 개스비 친구들한테 한 권씩 다 선물해주고 싶은데 제가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사람이라서 오해하지는 마시고요. 제가 파산이나 신용불량자는 아니고 그냥 스비에 다니면 경제활동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서 딱 한 분한테만 선물해야 된다면 제가 이걸 사실 한 권이 더 있었는데 군대에 있는 남동생한테 한 권 줬거든요. 그래서 이 책도 우리 이제 개스비 팀에서 가장 남동생 같은 성재에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비의 막내이자 개스비 막내인 은하입니다. 그리고 저는 사친인데요. 그게 뭐냐고요? 바로 사랑에 미친 인간. 저는 결국 우리 모두 사랑하려고 사는 것 같습니다. 네, 당연하죠. 저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참 버석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살다 보면 자꾸자꾸 이 인류애가 넘치는 마음을 잊게 되는데요. 그럴 때마다 돌아오는 책이 바로 이 자기 앞에 생이라는 이 소설입니다. 이제 빈민가에서 자라는 소년 모모가 자신을 둘러싼 사랑 안에서 자라며 그것을 자각하게 되는 이야기인데요. 이야기의 플롯 자체가 엄청 버라이어티하진 않지만 읽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꾸 눈물이 난답니다. 근데 저는 책을 읽으면서 눈물을 잘 흘리는 스타일이 아닌데 이 책을 읽으면 눈물이 난다. 그걸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사람은 사랑 없이 살 수 있나요? 라는 문장이 있는데 힘들고 딱딱한 현실 앞에서 사랑하는 마음들이 사라질 때마다 이 글귀로 마음을 다잡는 것 같아요. 그래, 어차피 사랑하려고 사는 인생 사랑하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저는 이 표지를 보면서 항상 의문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직관적이지 않고 이게 뭘 말하고 싶은 거지? 했는데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아주 귀여운 빨간색 동그라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면 저절로 떠오르는 색깔이 이 빨강이구나 싶어서 오늘 이렇게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에 빨간색 목걸이를 해서 표지에 정확한 그런 포인트를 잡아서 입어봤습니다. 저는 이 책을 연서 언니에게 선물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연서 언니도 저만큼 사랑에 미친 사람이기 때문에 네, 연서 언니 그리고 여러분 우리 같이 사랑하며 삽시다. 여러분 사랑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는 체육대학을 졸업하고 출판으로 진로를 바꾼 저에게 출판사 대표가 되겠다는 목표를 갖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하잖아요. 근데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일하는 편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출판사 대표가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업무에 임한다면 당장 힘들거나 낯설더라도 언젠가 필요한 경험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고 업무에 깊이 몰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출판학교에서 버릇처럼 출판사 대표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다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정말 팬인데요. 책의 일회 감각의 저자 조수영 대표는 카카오 공동 대표를 지녔고 매거진 비의 발행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책을 펼친 순간부터 마지막 장을 덮을 때까지 이를 대하는 저자의 마음가짐에 감탄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마음이 느슨해지거나 또 나태해졌다고 느낄 때마다 다시 꺼내 읽는 책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낯선 분야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낯선 분야에 쇼핑하듯이 접근해보라는 방식을 추천합니다. 단순히 그림을 구경하는 사람에서 내 방에 걸 그림을 고르는 사람으로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게 된다면 마인드가 애초에 달라질 것 같아요. 내 방에 어떤 그림을 그려야 할지 고민하는 순간부터 그 그림에 대해 궁금해지고 질문이 생기고 요소들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출판을 멀리서 좋아하는 사람에 머무르지 않고 직접 책을 판매하고 그래서 그 결과를 책임지는 마케터가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보통 무지 티셔츠와 헬리넥 티셔츠를 선호해요. 그리고 치노 팬츠를 좋아하고 오늘은 비가 오는 바람에 신진 못했지만 더비 슈즈를 즐겨 신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자주 입는 옷이자 제 취향이 가장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차림이기 때문에 좋아하고 그리고 오래 입을수록 조금 더 제 몸에 맞는 옷을 선호합니다. 이 책을 귀한 SBI 남자 3형제 중에 맏형인 태원이 형에게 추천하고 싶어요. 우리 태원이 형은 눈물이 날 것 같은데 배려심도 많고 힘든 일이 있어도 쉽게 내색하지 않는 착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책임감이 강한 만큼 일을 해내야 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자신이 가고 있는 길이 맞는지 돌아볼 여유가 부족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럴 때면 형이 일의 감각을 읽으면서 자신의 일을 조금 더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일의 감각을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의 최애 책은
가장 완독하기 쉽고 정복하기 어려운 철학서 앙투안 드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입니다. 읽을 때마다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노다지 탄광 같은 책이에요. 그래서 어릴 적에 읽었던 그 어린 왕자를 20살이 되어서 다시 읽어보니까 삶에 대한 태도를 고민하고 어떤 가치를 내 북극성으로 둘지 한창 고민할 때 이 어린 왕자가 마치 마음이 꼭 맞는 친구를 만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네, 보이시나요? 저도 나중에 바쁜 현대인이 되면 어린 왕자가 말하는 어른들처럼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잊지 않아야 될 것을 메모하듯이 팔에 이 어린 왕자 그림을 새겨버렸습니다. 보이시나요? 타투는 일단 특히 그 생텍쥐베리의 나라인 프랑스에서 좀 빛을 발한 것 같은데요. 거기서 많은 프랑스인들이 르뿌디 프잉스 이렇게 안척을 해주셨고 종종 종업원 분들께서 저를 더러 라뿌티드 퐁세스 이렇게 불러주시기도 했어요. 그리고 싱가포르에서는 저랑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어린 왕자 타투를 한 타투 트윈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진짜 어린 왕자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언어별, 역자별, 판형별로 어린 왕자 책들을 모으기도 하고 생텍쥐베리의 나라에 갔을 때 정말 신이 났는데 거기서 셰익스피어 앤 컴퍼니 서점에 가서 어린 왕자를 이제 다양한 버전으로 사고 또 몽마르트 언덕에 있는 작은 가게들에서 어린 왕자 사파가 새겨져 있는 열쇠고리나 스노우볼 그런 물건들을 쓸어 모았습니다. 저는 일단 지금 여기를 배경으로 나타난 어린 왕자를 머릿속에 그려보면 되게 힙하고 장난기 가득한 소년이 떠올라요. 그래서 소년미 넘치는 힙한 스타일. 네, 모자. 네, 저 모자랑 같이 이렇게 챙이 납작한 모자랑 같이 좀 스케이트보이처럼 입어봤습니다. 그리고 머리도 묶어봤고 소매가 좀 더 짧아서 팔에 어린 왕자 타투가 보여야 어린 왕자 룩의 완성인데 잘 보이진 않네요. 저는 일단 우리 하은이한테 주고 싶어요. 어린 왕자를 누구한테 선물하느냐를 고민하다가 하은이가 가장 어린 친구기도 하고 하은이는 본인을 스스로 사친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사친이 사랑에 미친 사람인데요. 몸도 바쁘고 마음도 바쁘다 보면 사랑을 느끼는 일은 좀 뒷전이 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하은이는 누구보다 바쁘게 살아가면서도 사랑 최고를 외치는 정말 존경스러운 친구예요. 하은이가 앞으로도 지금처럼 그 사랑에 대한 사랑을 잊지 않길 응원하면서 이 책을 추천하고 싶습니다.